네, 안녕하십니까. AI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 All About AI입니다. 오늘은 WHO, 그러니까 누가 AI를 개발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해주실 이미석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AI에 대한 관심이 정말 어마무시한데 실제로는 연구기관들이나 기업들이나 어떻게 지금 연구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외와 그다음에 국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외는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 그리고 구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애플이 사실은 그러니까요. LLM을 지금 비슷한 걸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결이 다른 연구나 제품을 아마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내 대기업들 대부분 네.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웬만한 대기업들에서는 자체 LLM 개발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네이버에서도 또 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에서도 하고 있고, 또 게임 업체인 NC소프트라고 NC소프트, 하는 네. 거기서도 차별적인 LLM을 NC가 LLM을요? 네, NC소프트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네네. 연구들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스타트업 중에 네. 또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업스테이지. 곳에서도요. 최근에 이제 아수겁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네. 카카오톡에 네네.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네네. 거기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또 연구 기관들 중에는 우리나라 에틸이라고 하는 네. 연구 기관, 또 제가 또 센터장으로 있는 네. 고려대학교의 네네. 휴먼 인스파이드 AI 연구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휴먼 인스파이어드 AI는 어떤 쪽으로 그러면 좀 연구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휴먼 인스파이드 AI 연구소를 처음에 만든 그 취지는요. 네. 그 AI 분야에서 강화학습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우리 사람이 뭔가를 학습하는 원리는 네. 그런 강화학습 원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 우리가 아직 다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네.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찾아진 것들을 이제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서 인간의 어떤 학습 원리를 이렇게 모방한 네. 새로운 기계학습 방법을 만드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심오하지만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도전적이고요. 도전적이고. 이제 대학 네. 연구소다 보니까 네. 약간 챌린징한 이런 연구 주제들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더 나갈 수 있는 네,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요새 보면 빅테크들이 굉장히 AI 쪽에서 치고 나가려고 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빅테크 쪽에서 주로 지금 사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알고리즘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AI 분야 쪽에서는요. 네. 근간이 되는 기술은 네. 딥러닝 기술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생성형 AI를 쓰면서 네. 대부분 다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트랜스포머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구글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하네요. 2017년도에 자기들이 네. 그 제안해서 만든 걸 가지고 실제 수익 창출들 네. 또 그다음 뭔가 화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다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여전히 이제 구글도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곧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랑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 돈도 있겠지만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자본이 있으니까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자들을 네. 이렇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자본과 그다음에 인력, 네. 그 인프라들이요. 워낙에 출중해서 네. 이렇게 리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국과 그 격차가 한 얼마 정도 나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기술이 나왔을 네. 때 금방금방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보력에 있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워낙 가지고 있는 명석한 두뇌들, 그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요즘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인프라와 네. 투자될 수 있는 돈,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막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네. 제한되어 있는 연구 자원을 네. 이렇게 분배해서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네. 아무래도 투자가 좀 적게 일어나는 아. 그런 것이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빅테크들이 최근에 또 굉장히 논문도 많이 내고 있고 좀 주력하려고 하고 있는 AI 기술이라 연구 동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 보시기에 딱 이거 눈에 띈다.
이거 되게 좀 대단해 보인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언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와 언어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네. 그다음에 기계에게 뭔가 우리가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네네. 자연어 처리에 대한 연구들,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고, 네. 또 더 크게는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네. 네.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챗GPT만 이야기하지만 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다양한 게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미지를 입력을 주면요, 네.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또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주면 네. 그 텍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 그래서 뭐 달리나 네네. 미드저니 같은 스테이블 디퓨전. 네, 뭐 그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고요. 뭐 음악을 입력을 하면요, 네. 그 음악의 톤과 리듬에 맞는 네네. 새로운 이제 음악들을 연달아서 생성하는 그렇더라고요. 네, 요새. 그런 네. 생성형 인공지능도 있고요. 또 이제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일 건데요. 동영상 정보를 줍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이런 영상을 딱 주면요, 네. 그거에 맞는 비행기 소리, 그 사운드를 생성을 일종의 오감 정보를 다 주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멀티모달 AI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멀티모달 AI가 되어야지 네. 사람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유니모달에서 네. 멀티모달 AI 쪽으로 또 많이 가는. 유니모달에서 멀티모달. 네. 모달이라는 게 근데 정확히 개념이 어떤 건가요?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요. 네. 그래서 시각적인 것도 있고 청각적인 것도 있고 글을 사용할 때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모델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감각기관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네. 다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은 각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라든가 네. 그런 부분이 좀 심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지? 최근에 유럽 쪽에서요. 네. 그 오픈 AI 그 챗GPT의 네. 개인 정보의 어떤 침해 문제 이런 네. 이슈로 챗GPT를 한동안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다가 다시 복구시키는. 국가적으로 막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얘가 워낙에 이제 성능이 좋고 그다음 방대한 양의 내용을 학습하다 보니까 네. 의도치 않게 그런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또 개인의 IP, 네. 저작권, 네. 뭐 그다음에 특허,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고 지능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게 할 것이냐. 네. 사실 지금 그런 논의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참 발전하는데 네.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냐. 발목을 잡냐. 네, 뭐 이렇게도 네. 할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지만 네, 네. 한쪽에서는 이것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면서 네.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요. 네. 뭔가 어떤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인류에게는 네.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누군가는 다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틀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노력의 차원에서 규제나 그다음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네. 이게 어느 시점인가 기술이요. 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수준으로 발전하는 그 상태. 시점. 네.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 지나간 거죠. 근데 연구자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건 필요 없어. 이라고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럴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 있어서 누가 과연 정말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뷰는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뭐 승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의 승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개인적인 것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생성형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네. 그 개인들이 무엇을 공부해야지 되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습득해야지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에서 생존하고 또 승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네. 이게 아주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네. 우리 개인들이 창의력,
물론 이제 창의력이 공부에서 네. 올라가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네.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요. 네. 창의력도 노력하다 보면 네.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것들, 그걸 경험하고 네. 그걸 습득을 하는 이런 공부가 또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떤가? 네. 문제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복잡한 문제를 또 작은 문제들로 쪼개서 부분 목표로 쪼개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떤 순서대로 또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정렬을 또 네. 해야 되니까. 그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도구를 쓰게 되면 또는 AI 도구를 쓰게 되면 그걸 쓰고 아니면 또 내가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해야지 복잡한 문제를 네. 우리 삶에 있어서 네네네.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고민만 하고 의외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네. 사람들이요 앞으로는 주목받고 그다음에 뭔가 경쟁력 있는 네.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소통 능력도 네. 반드시 있어야지 될 네, 거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되게 재밌는 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을 따라가는 듯하게 만들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쌓아야 할 이제 생활 양식 자체가 기계처럼 또 생각을 하고 약간 부분 목표를 세우고 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고 하는 게 또 기계를 닮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가운데를 절충안을 서로 지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기계와 사람의 협력이 잘 되는 그러한 이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즈니스적인 뭐 네. 승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 해볼까요? 부분이 좀 네.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비즈니스적으로는 저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의 비즈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타입. 네. 첫 번째 유형은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그냥 자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네. 그래서 네. 오픈 AI의 챗GPT API를 네네. 이용해서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좀 더 해서 네. 사용자를 모아가지고 서비스하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네, 업체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타입 1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타입 2는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회사나 또는 뭐 어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네네네. 뭐 서비스를 대민 서비스 같은 걸 하려고 한다. 예. 그 공공기관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지식을 네. 타입 1에다가 이렇게 더 섞어가지고 아. 더 이렇게 나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타입 2가 될 거고요. 내부 데이터를 얹어서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LLM을 자체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게 뭐 타입 3인데요. 타입 1 같은 경우를 저희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요. 네네. 보이스 피싱 탐지하는 그런 기술을 필요하죠. 챗GPT를 이용해서 해봤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로봇. 네.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말동무도 하고 전화해줘 하면 전화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뉴스도 읽어줘. 요즘 뭐 주식 시장은 어때 하면 얘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조그마한 로봇이 네.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전화가 오면 그러면 옆에 있던 내 손자 로봇과 같은 네. 얘가 딱 해서 그 음성 인식을 해서요. 스피치 투 텍스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꿉니다. 네. 그리고 그 텍스트를 챗 GPT에게 주고 챗 GPT에게 여러 가지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을 이용을 해서 네. 이제 챗 GPT가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타입 1에서 네. 그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위스퍼 이용해서 인식을 하고 프롬프팅을 이용을 해서 챗 GPT에게 인식된 내용 텍스트를 주면 이제 이게 그 보이스 피싱인지 아닌지를 이제 디텍트하는 겁니다. 이런 거 외에도 네. 엄청나게 많은 타입 1의 네. 서비스가 그럴 것 또 같아요. 있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네. 그래서 네. 중소기업에서 좋은 응용 분야를 잘 선택을 해서 네. 하게 되면 금방 또 이게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타입 2에 대해서. 타입 2는 우리나라 이제 그 병원에요. 네.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오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상담을 하고 네. 알아도 보고 비용도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네. 하면은 상담을 할 때 자국어로 하게 되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상담사들은 그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몇십 명을 고용을 해야지 되는데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또 몇십 명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또 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또 상담이 또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뭐 사용자는 내가 언제든 네. 상담하고 싶을 때 상담하는 그럼요. 게 좋은 서비스이잖아요. 네, 그죠? 알게 뭐야. 네.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챗GPT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요. 네. 자동 번역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건 자동 상담을 하는데 네. 이제 병원에 있는 정보를 같이 섞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병원에 있잖아요. 그 병원이 갖고 있는 그렇죠. 내부 정보. 예. 예를 들면 이 병원에 뭐 피부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누구냐? 네. 그 어른 선생님이다. 그렇죠. 그분 어디 나왔는데? 그래서 그분은 뭐 어느 대학교 나왔다. 맞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특정 지식이니까. 그렇죠. 그 병원 내에 있는 네. 그 회사 내에 있는 특정 지식인 거죠. 네네. 그걸 섞어서 상담을 해야지 상담이 제대로 네, 그럼요. 되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런 류의 것들이 만들어낸 지식과 네. 챗GPT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섞어서 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술. 그게 이제 타입 2에 해당되는 네. 기술입니다. 나머지 챕터 3. 세 번째 유형, 네. 타입 3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네. 타입 1과 타입 2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네. 사용자가 물어본 질문이요. 네. 오픈 AI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결국 API로 쓰는 거 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돈도 가고, 네. 그다음에 사용자의 질문도 가고, 질문도 가고. 때로는 타입 2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같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예민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정보 유출 문제가 네.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입 1, 2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타입 3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마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네. 타입 3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챗GPT 대신에 네. 기업 고유의 셀프 LLM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LLM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를 위한 LLM을 만들고 따로 만들고. 예, 네이버에서 네이버의 LLM을 만들고 또 미래에셋에서 이 금융은 더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그럼요. 예, 미래에셋의 LLM을 만드는 거죠. 미래 LLM. 예, 그리고 네. 좋은데요. 미래 LLM. 예, 미래 LLM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제 고객들과 금융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타입 2에 챗 GPT 대신에 네. 기업 특화의 LLM이 붙은 서비스. 네. 그게 이제 타입 3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유의 LLM을 또 만든다. 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제 LLM을 만드는 기술 또는 만들 수 있는 그 인력들에 대한 이제 충원과 투자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체 LLM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타입 1, 2에 대한 것들을 연구소에서 한번 해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타입 3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빌리언 정도 되는 130억 개. 13 그렇죠. 네. 130억 개 정도. 이것도 사실은 작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정도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한국어 특화된 LLM을 저희가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그 LLM의 이제 학습한 체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학습한 모델, 그다음에 그 구름을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그것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를 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GitHub에요. GitHub에 올려놨네요. 네. 우리는 좀 더 하고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다 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업데이트하면 또 오픈을 하자라고 하고 사실은 이제 초기 모델을 오픈을 했는데 우리나라 연구 분야의 어떤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먼저 한번 오픈해보고 계속 그러면 저희가 오픈하면 누군가가 갔다가 더 좋은 걸 또 만들겠죠. 웬만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타입 3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데는 좀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구에게 이 인공지능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 딱 한 문장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요. 막 한참 유행하면서 모두를 위한 파이썬 뭐 이런 책들 또는 이런 강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는 모두를 위한 AI
결국 모두를 위한.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던 게 결국 저희 코너 제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ll About AI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